수소 경제라는 거대한 그림이 있다면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기업이 바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수소를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와 열로 바꾸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오늘 두산 퓨얼셀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통해 이 기업의 가치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수소 경제는 아주 간단하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소를 만드는 생산, 이걸 필요한 곳까지 옮기는 저장과 운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활용.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요. 두산 퓨얼셀은 바로 이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활용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를 깨끗한 전기와 열로 바꾸는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바로 이 기술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산 퓨얼셀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의 심장인 기술력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실적과 재무 상태를 숫자로 확인해보고 앞으로 뭘로 먹고 살 건지 그 성장 동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투자자분들을 위한 최종 체크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자, 섹션 1입니다. 두산 퓨얼셀.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2019년에 주산에서 딱 떨어져 나왔습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수소 경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던 그야말로 시장이 열리던 시점이었죠. 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우리가 먼저 깃발 꽂아야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국내 시장을 거의 휘어잡고 있는 리더가 됐죠. 네, 섹션 2에서는 이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연료전지,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수소로 돌아가는 조용한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발전기 하면 막 시끄럽고 연기 나고 그러잖아요. 이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수소랑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소음도 없고 오염물질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연료전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네 가지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딱 두 개입니다. 저온에서 움직이는 PMFC는 보통 수소차에 들어가고요. 두산 퓨얼셀이 집중하는 건 바로 발전소처럼 대규모 전기를 만드는 데 쓰는 이 PAFC랑 SOFC 이 두 가지입니다. 발전용 시장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두산 퓨얼셀이 가진 두 개의 무기, PAFC와 SOFC는 뭐가 다를까요? PAFC는 한 200도 정도 온도에서 돌아가는데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43%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뜨거운 열을 난방 같은 데 또 쓸 수 있어서 이걸 다 합치면 효율이 90%가 넘습니다. 대단하죠? 반면에 SOFC는 온도가 600도가 훌쩍 넘어가요. 훨씬 뜨겁죠. 대신에 전기를 만드는 효율 자체가 55% 이상으로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안정성과 열 활용, 다른 하나는 순수 전기 효율, 이렇게 특징이 딱 나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 SOFC 기술을 좀 보세요. 경쟁사 중에 블룸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기 효율은 둘 다 55% 이상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작동 온도를 보면 두산 퓨얼셀이 250도나 더 낮습니다. 그게 뭐 대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계는 뜨거울수록 빨리 닳잖아요. 온도가 낮다는 건 그만큼 부품이 받는 스트레스가 적다는 거고 결국 더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두산 퓨얼셀 SOFC의 핵심 경쟁력, 기술의 한 끗 차이인 거죠. 그리고 이걸 종합해보면 두산 퓨얼셀의 진짜 무기가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이 PAFC랑 SOFC, 그러니까 발전용 연료전지의 양대 산맥 기술을 둘 다 상용화해서 파는 회사가 두산 퓨얼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이 우리는 안정성이 중요해요 하면 PAFC를 주고 우리는 전기 효율이 최우선이에요 하면 SOFC를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맞춤형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섹션 3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못 벌면 소용없겠죠? 이제부터는 실제 성과를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0%.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2023년부터 정부가 CHPS라는 쉽게 말해 청정수소 발전소 짓기 대회 같은 걸 열었는데 여기서 나온 전체 물량의 60% 이상을 두산 퓨얼셀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는 걸 그냥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매출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2023년까지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작년 2024년부터 확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올해 2025년에는 무려 5,500억 원을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아니고요. 이미 받아놓은 주문,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계산한 거라 거의 확정된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얘기만 할 순 없죠.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익이 나는지 수익성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신제품 SOFC 라인입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초기에는 공장 돌리는 고정비도 많이 들고 생산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잘 만들어내는 비율이 아직 완벽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6년까지는 이익 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의 얘기를 해보죠. 앞으로 두산 퓨얼셀은 뭘 먹고 클 것인가? 그 성장 동력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정말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미국 시장에 발을 들여놨고요. 올해 4월에는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PAFC 기술의 원천 기술, IP를 아예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로 다음 달인 7월에 미래를 책임질 SOFC 신제품이 세상에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변화들이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씩 뜯어보죠. 첫째, 미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시장에 본격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돈줄이 생기는 거죠. 둘째, 그동안 꼬박꼬박 내던 기술 사용료, 로열티를 이제 안 내도 됩니다. 이건 바로 이익 증가로 이어지겠죠? 셋째, 이제 우리 기술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더 좋게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효율 SOFC라는 새롭고 강력한 무기가 생겼으니 더 다양한 고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내용이 아니라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딱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투자를 저울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해보죠. 한쪽에는 기회 요인들이 있습니다. PAFC, SOFC 둘 다 가졌다는 독보적인 기술력, 국내 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안정성, 그리고 미국 시장과 기술 독립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카드까지. 아주 묵직하죠. 하지만 반대쪽 저울에는 리스크 요인들도 있습니다. 당장 SOFC 신제품이 돈을 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초기 생산 비용 문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아직은 파트너사에 좀 기대해야 한다는 점, 이 균형을 잘 보셔야 합니다. 결국 투자자로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과연 두산 퓨얼셀이 이 강력한 기술과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단기적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서 진짜 돈 잘 버는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그렇다 혹은 아직은 이라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은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